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데이터 분석본부에 근무하는 김은선이라고 하고요. 오늘 마침 주제가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디지털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사실 저희가 기업 지원하는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기업 지원을 어떻게 디지털 기반으로 하면서 이 언택트 시대에 대비할 것인가와 관련한 그런 그 여러 가지 기술사업화 AI 모델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사실 그런 기술사업화 모델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연구개발적인 측면보다는 실제로 이 코비드19가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서 기업이 어떤 형태로 전략을 가져가야 하며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중심으로 좀 가벼운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내용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순서는 프롤로그에 이어서 코비드19로 인한 경제적 산업별 영향, 그리고 코비드19가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와 대응한 그 기업의 대응 전략과 에필로그를 끝으로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 제가 이게 어제 업데이트된 자료인데요. 총 확진자랑 사망자 수를 보면 대한민국과 세계가 크게 이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급속히 확산을 하다가 그 인제 확산세는 좀 꺾인 모양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 감염자가 발생을 하면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세계적인 상황을 보시면 유럽과 미국에 이어서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로 이제 지역을 바꾸면서 코로나가 인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근데 코로나가 저희가 겪는 처음에 그런 위험은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팬데믹의 그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러한 그 감염병들을 겪으면서 저희가 많은 경제 구조나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그 팬데믹은 패스트입니다.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저희들이 14세기에 그 당시에는 이제 봉건 제도였잖아요. 농노들이 인제 일을 하고 영주들은 그 안에서 어떤 그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경제 구조였었는데 당시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면서 많은 농노들이 인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일할 노동력이 없어지게 돼서 영주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익이 이제 수입원이 끊기게 되고 빈 땅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무려 10배 이상 이제 폭등을 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농노들이 자유를 얻고 실제로 부를 축적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를 축적한 그 농노들과 그 영주들 사이에 계속 이제 분쟁이 일어나면서 사실 농노제도가 그러니까 영주와 농노 간의 그런 봉건제도, 관계에서 형성됐던 봉건제도가 무너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노동력이 많이 없어지니까 지금 개념으로 보면 이제 자동화라는 개념이 이때 처음 생겨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던 그런 책을 수작업으로 인제 만들었었는데요. 이 패스트 이후에 구텐베르크가 인제 금속 활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발견인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후에 감염병을 거치면서 이 금속 활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른 형태로 또 진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기술이나 산업 구조가 인제 바뀌는 부분들이 인제 있었고요. 되게 재밌는 것이 이 인제 봉건 제도가 무너지면서 향후 인제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열리게 되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행이 제한이 되니까 당시에 감염을 막기 위해서 증명서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검역에 대한 증명서라든가 여행 제한을 하게 되니까 여행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서 기술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행정력이 엄청난 인제 속도로 크게 발전을 하게 되고 또 세금 징수 제도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벤트였고요. 두 번째는 뭐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즈텍 문명이 인제 멸망하게 된 게 스페인이 침공을 하면서 그때 168명의 이제 학자마다 약간 다른 견해가 있기는 한데요. 168명의 군사가 가서 8만 명이 되는 아즈텍인들을 무찔렀는데 그게 사실 수적으로 참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인제 전투를 잘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인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천연두가 인제 유행을 한 적이 있었고 유럽에 있는 스페인 사람들은 이미 천연두에 인제 내성이 있었어요. 내성이 있었는데 당시 아즈텍인들은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되게 무방비 상태였고 실제로 천연두가 유행을 하면서 90%가 황제부터 황제 후계까지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침공을 한 인제 스페인 사람들은 노동력이 없으니까 당시 인제 아프리카로부터 노예들을 인제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 제도라는 게 생겨나고 대규모 플란테이션이라는 새로운 이제 시대 이게 뭐 노예 제도랑 맞물려서 사실은 인제 비판이라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그런 그 산업이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스페인 독감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얘기하면서 스페인 독감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스페인 독감이 인제 1900년대 초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창궐을 했었죠. 근데 이게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미국의 캔자스에서 생겨났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스페인에서 이것들을 언론에 발표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스페인 독감으로 명명을 했고 그래서 인제 우한 폐렴도 이게 우한에서 발생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떻게 근거를 마련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스페인 독감이 그럼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였는데 영향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수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 절대적인 숫자 측면에서는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것이 인제 스페인 독감인데 1차 대전 이 일어났을 때 사망자 수가 2,000에서 한 2,3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그 사망하신 분들의 숫자가 무려 5천만에서 다르긴 그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가 있긴 한데 1억 명에 이르니까요. 전 세계 인구의 어떻게 보면 상당수가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일제 강점기 그 당시에 인제 그 신문에 자료가 남아 있는 걸 보면 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가을에 추수할 노동력이 없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그런 한 가지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사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실은 인류의 역사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산업이나 이거를 잘 타개하기 위한 산업이나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오늘 역사를 보여드린 거고 지금 인제 AR, VR이라든가 비대면 언택트라는 것들이 화두로 인제 등장을 하면서 빅데이터라든가 AI라든가 아니면 정보 시스템의 역할이 향후에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산업별 영향을 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주요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인제 IMF 자료를 보면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오고 뭐 어제 저녁에도 인제 계속 IMF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제 발표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위기가 인제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1%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한 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안 좋아서 -3% 가 될 것으로 저희가 인제 그 예상을 뭐 우리들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IMF에서는 향후에 인제 저희들이 V자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치를 내놨고 제가 어제 인제 그 뭐 다국적 컨설팅 회사에 계시는 이제 대표님께 들은 얘기는 그 올해 지나고 내년 한 상반기 정도가 지나야지 인제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서강이 비치지 않을까 인제 그런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거시경제 영향 및 파급 효과 부분을 인제 보면 그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이 한 2만 개 정도가 되는데 그 공장이 전 세계에 널려 있어서 전 세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부품이 미국에서 인제 하나가 생산을 못 하게 되면 자동차 전체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기는 등 국내 제조기업의 충격이 굉장히 예상되고 있고요. 대면 서비스 위주 업종의 타격 부분도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쨌든 외출을 자제하는 상황이어서 당장 여러분들이나 저나 백화점이나 뭐 지하철이나 공공 그 사람들이 기존에 많이 활용했던 그런 그 장소에 가 보면 사람들이 기존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쨌든 소비도 위축되고 국내 제조기업의 충격이 지금 이제 뭐 실제로 인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 자금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기업 구조 조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여행업이라든가 뭐 그런 항공업체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그 타이 항공이 인제 파산 신고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인제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자산을 매각해서 어떻게 현금을 인제 확보할 것인가라는 그런 뉴스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제 주변에도 인제 호텔이나 어떻게 보면 항공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위험들을 보면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요. 붉은색 같은 경우가 인제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호스피텔리티랑 패션 뷰티 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붉은색입니다.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고 저희가 이제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신경을 덜 쓰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업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 쪽에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이게 꼭 비관적이지만은 않은 게 저희들은 항상 서바이벌 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뷰티 쪽은 마스크 메이크업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재밌죠. 그래서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 메이크업을 할 것인지 아이 뭐 마스크 시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을 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려는 노력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식음료라든가 반도체나 통신이나 미디어 게임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은 증대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먹는 부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언택트 기반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고 결국은 이것이 다시 반도체 그 산업의 화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코로나19가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시면 사회 구조하고 이제 크게 산업 구조로 이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언택트 문화, 뭐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알 것 같습니다. 언택트 문화의 확산, 그다음에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이렇게 크게 저희들은 이제 4가지로 이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문화 같은 경우에는 소비 패러다임이 변하는데 온라인 소비 시장이 확대가 되고 간접 쇼핑 체험 서비스가 증가하고요. 구독 경제가 확대가 됩니다. 구독 경제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라든가 음원 사이트에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구독을 하는 형태 그런 비즈니스를 이제 저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구독 경제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유 경제에서 플랫폼 경제로 넘어오고 실제로 구독 경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3가지가 합쳐진 모양새로 경제 패러다임 변화하고 있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여가 운동 방식의 변화를 보시면 홈 루덴스, 그다음에 온택트, 온라인 게임 시장의 성장과 비대면 교통수단이 증가하는데 멋있게 이제 비대면 교통수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자전거입니다. 네,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고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그 인기가 있는 그런 모델 같은 경우는 자전거들이 나오자마자 품절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건강 위생에 대한 관심 고조로 원격 의료나 디지털 헬스케어가 부상을 하는데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나 원격 의료 얘기가 나오고 한 20년 정도 돼요. 20년 정도 됐는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고 어떤 그 외부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영향이 있어야 시장의 개화가 되는데 실제로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원격 의료 시장에 대한 이게 니즈가 굉장히 증가를 해서 이런 부분에 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이 많이 나온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구 환경을 생각하게 됐죠. 모두가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굉장히 그리워하게 됐어요. 그리워하게 돼서 에코라이프를 촉진하든가 아니면은 대체육 시장을 이제 그 시장이 확대되는 거죠. 보다 깨끗한 음식, 안전한 음식에 대한 니즈도 커지고 있고요. 더불어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지금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것 역시 사실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어떤 그 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원격 근무나 원격 수업, 그다음 디지털 금융이나 스마트 행정 등이 이제 앞으로 실현될 거라고 보고 사람이 좀 손이 덜 가게 하는 언맨드 문화가 이제 확산되는데 자동화가 이제 과거의 공장 산업 자동화에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근간에 몇백 명이 한 곳에 모여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자동화라든가 무인화에 대한 니즈가 커질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언택트 문화 확산, 건강 환경, 그다음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실 기술인데 보시면 4차 산업혁명 부분에 있어서 사물 인터넷이나 5G 네트워크, 블록체인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이제 뭐 정부에서 예산 투자 좀 많이 하지만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소비 패러다임을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월마트가 사실은 굉장히 그동안 고전을 하다가 매출이 엄청나게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그 음식을 저희들이 배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택배를 받는다거나 주문을 하고 찾는다거나 이런 형태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내면서 이게 이제 성공을 해서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요. 아마존은 월마트보다는 덜하지만 페덱스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유가 수요와 물류를 갖춘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유통업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상황을 보시면 오프라인 매출은 3개월 연속 역성장을 하는 반면에 온라인 매출은 2자릿수의 증가를 식품, 생활가정, 가전문화 중심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른 여가 운동 방식의 변화를 보시면 홈루댄스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실제로 외식, 이 표에서 보시면 아래쪽에 좌측 하단을 보시면 외식하는 경우는 굉장히 줄어들고 실제로 안에서 조리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매번 저희들이 요즘에는 음식을 해 먹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서 실제로 이게 그 레토르트라고 하죠. 즉석 식품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배달 음식인데요. 배달 음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장이 열리는 포인트가 이 배달 앱을 다운받는 게 어렵고요. 즉석 식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번 경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서 좋은 기억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건강 및 위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존의 헬스케어와 4차 산업혁명 IT가 붙어서 저희들이 모바일이라든가 개인 유전 분석 디지털 쪽에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생겨나고 있고 재밌는 게 하단에 보시면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AR, VR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치매 치료제 부분인데요. 그 치매 초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과거의 기억이라든가 어떤 기억을 되살리고 좋은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그 치료에 그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삶의 복원에 있어서는 에코라이프가 이제 촉진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저녁에 퇴근을 해서 이제 석양을 보며 잠들고 아침에 맑은 햇살을 보며 깨어나는 그런 생활을 일상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그리워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거 비슷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허가 된 지구에서 사람들이 내 생명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진 생명의 10년 생명하고 모든 전 재산을 과거가 가진 일상을 경험하게 하는 것과 바꾸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실제로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것들이 좀 가능하겠다. 이런 소설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다. 그런 상상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일하는 방식의 변화인데 원격 근무랑 원격 수업이라서 이 데이터 자체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미국이나 그 프랑스나 영국 자료이기는 한데요. 보시면은 저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고 회의를 하더라도 제가 예를 대전, 부산 왔다 갔다 하던 거를 지금은 사실 이제 원격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래 보시면 컴퓨터 게임, 온라인 쇼핑 등으로 많은 부분이 디지털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격 근무인데요. 실제로 구글이나 유니클로나 바이엘을 보시면 상위에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주 4일제를 도입을 했고 바이엘 같은 경우는 유연근무제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고 저희 연구원만 하더라도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해서 출퇴근 시간을 저희들이 일정 그 코어 근무 시간을 빼고는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축적된 시간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아마 확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맨드 문화의 확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 자동화에 8가지 가치 창출 동인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감염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드라이버로 작용을 해서 실제로 산업뿐만이 아니라 저 일상생활 속에도 언맨드 문화가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방역 로봇이 있습니다. 저희가 로봇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는 청소기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근간에 저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방역 로봇에 대한 그 니즈가 되게 증가를 해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투자를 이제 계획을 그러니까 투자 계획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망 아이템으로 이게 유망 아이템 중에 후보군 중에 하나로 방역 로봇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오션 로보틱스인데요. 병원에 이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그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있으면 알아서 안 들어가고 사람이 없을 때 들어가서 다 청소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방문객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의료진들의 그 어떻게 보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 같고 실제로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연구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 가운데 저희 이 가운데 보면 AI, 빅데이터, 이제 클라우드인데 이런 부분이 기반이 돼야 하는데요. 저희가 컨택트와 아날로그로 이루어진 현실 세계와 언택트와 디지털로 이루어진 가상 세계를 어떻게 데이터화해서 모델링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되겠고요. 실제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과를 현실 세계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가치 창출을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AI, 빅데이터, 이제 클라우드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또 운영이 되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고성능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이제 더 어떻게 보면 발전이나 더 필요한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그 안에서
결국은 또 이게 반도체 산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산업의 인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인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대응 전략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간간히,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도 뭐 일상생활을 접하시면서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기업 운영의 거의 한 80% 되는 CEO들이 "이건 굉장히 지금 현재 네거티브하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리스크가 당면한 리스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직원의 안전이라든가 자가격리 원격 근무로 인한 뭐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되고, 당장 연구 개발을 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어쨌든 출입국이나 여행 제한이 되고 국가 간 거래가 제한되면서 실제로 이게 뭐 제조업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타격이, 밑에 보시면은 뭐 서플라이 체인의 중국의 공급사슬 붕괴와 더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면 예측들이 거의 일치된 형태로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U자 반등, V자 반등, 뭐 회복도 하반기에 한다고 그랬다 내년 초에 한다고 그랬다 또 뭐 내년 하반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인제 막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생명을 위한 노력과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까만 그래프의 상단 그래프를 보시면 1 번은 생명에 대한 부분이죠. 생명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이 이벤트가 코로나19라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빠른 확산을 인제 막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 빨리 테스트를 해서 감염원을 빨리 파악을 하자라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감염원으로부터 1차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저희가 인제 당면한 문제들이라고 하면 GDP가 -8에서 13%까지 강조한 상황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냐라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3 번을 보시면 인제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시나리오인데, 1 번을 보시면 역시나 지금 당장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게 인제 급선무가 되겠는데, 이 표 자체는 이제 맥킨지에서 나왔는데 사실 저희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례가 모범 사례가 돼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이제 리더들이, CEO들이 크게 5 가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면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인제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의료품이라든가 직원들이 감염을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토콜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회복에 대한 인제 부분입니다. 회복을 하는데, 자, 기업의 현금 흐름이 지금 악화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다음에 큰 그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세부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기업들이 보시면 2 가지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같이 일하는 회원사들을 보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럼 이 비대면에 대응해서 어떠한 유망 아이템을 다시 차세대 사업 아이템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렇게 고민이 이루어지고, 네 번째로는 이게 새로운 표준 뉴 노멀에 대한 고민입니다. 뉴 노멀이라는 시대하에서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이루어 갈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들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CEO의 어댑티빌리티, 민첩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순간에 어떤 형태로 일이 저희가 디지털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딱 그게 연구원에서 방침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기업은 그거보다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디지털 기반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CEO의 청사진이 되게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프리딕션인데, 우리가 이런 사태가 앞으로 안 벌어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예측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저희가 근육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회복을 탄력시키는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금이 안 좋다라고 하면 그것을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 가지로 인제 다시 위에서는 CEO의 큰 그림이고요. 앞에서 이 뒷부분에서 자세히 좀 6 가지로 브레이크다운 해 보시면, 첫 번째로 역시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건강이죠. 건강과 안전이고, 물리적인 작업 공간을 어떻게 가져갈 거고 새로운 프로토콜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재택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스타핑 앤 어텐던스라고 되어 있는데, 재택근무라든가 현장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이제 표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사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 휴먼 정책 HR 폴리시도 만들어야 되고요. 5 번째로는 트래블 폴리시인데, 보시면은 저희들이 출장을 가거나 이게 보면 굉장히 제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거리두기에서 어떠한 형태로 저희가 인제 일을 할 것인가, 그 출장을 가거나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직원들을 움직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플랜이 필요할 것 같고, 상호작용 부분인데 그러면 포맷 오브 인터랙션, 저희가 사실은 대화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1미터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앉고 발열 체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기업마다 저희가 인제 방문을 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의 대응 전략은 크게 단기적 차원의 기업 대응과 장기적 차원의 인제 기업 대응이 있는데요. 단기적 차원의 기업 대응은 제가 인제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되고, 장기적 차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사업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꼭지에 기업 생존에 필요한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뭐 연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제 과거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기술 개발을 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간 기업들은 살아남고,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그때 좀 어 어떻게 보면 없어지거나 도산하거나 합병이 되거나 했는데, 그게 승자의 저주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불리거든요.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는데, 예,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AI나 비대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그 어떻게 보면은 사업 기회, 어려운 부분에 있지만 그 안에서 기회가 창출되는 부분들을 기업들이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스텝 3의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준비가 보시면은 미래지향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인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비즈니스 기회를 위한 준비나 상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은 저희 스페인 독감이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2 차, 3차 파동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도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인제 예상들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상황 하에서 여전히 우리는 서바이벌 할 수 있다. 보시면 이게 주목할 글로벌 테마 맵인데, 예를 들어서 왼쪽 상단의 롱제비티가 저희가 어쨌든 그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고, 가운데 상단에 보면 리튬입니다. 인제 모바일 장비 및 기술 부분인데요. 이런 두 부분들이 합쳐져서 메디컬 디바이스 임플란트,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 몸에 이제 이식을 해서 저희의 건강을 체크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시장이 열리고 있고, 가운데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붉은 부분들이 창출되는 부분이고요. 그 파란색 글자 부분들은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런 환경들을 영민하게 인제 보면서 이 안에서 그럼 우리가 가진 비즈니스를 어떤 형태로 창출할 것인가라고, 이 안에 있는 영역 말고도 사실 한 100개 이상의 영역도 저희들이 이미 발굴을 해 놓은 상태이고, 아마 많은 공공기관이나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업에서 주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큰 위험은 지금 이렇게 터뷸런스가 아니고요, 과거의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오늘 이게 정보 시스템 학회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교수님들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연구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산학연이 이렇게 잘 협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전환에 이 안에서 연구 개발된 내용들이 훌륭히 적용이 된다면 이게 기업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제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나왔고, 저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전부터 많은 부분들을 데이터나 디지털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아스티라는 게 전국 최대의 과학기술정보협의체인데 회원사가 한 12,000개사 정도가 되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게 밸류체인 공급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키워드로 넣으면 이런 형태로 공급망이 쫙 펼쳐지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이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니즈가 더 증가할 것 같고, 저희들도 아마 연구 개발을 좀 더 이 안에 투자를 해서 향후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영역으로 좀 확장돼서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오늘 이제 제가 스마트 케이스 투시로 수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기술 사업화 모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R&D를 수행을 할 때 과거에는 그 사람의 CEO의 직관에 의존을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제 R&D로부터 매출 창출에 이르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연구원이니까요. 그 단계들을 이론적으로 분해를 하고, 그 단계별로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기업들한테 활용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더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업 프로파일러라든가 역량 진단, 그다음에 차세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발굴된 아이템을 실제 해외 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이 있는가, 없다면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 이 부분들이 지자체나 출연연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확산에 대한 부분을 학회에서 인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오늘 상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보다 여기서 이제 그 학교에서 개발된 그 첨단 기술들하고 저희 연구원들하고 좀 협업을 해서 보다 많은 그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면 K-MAPS라는 산업시장 분석 시스템이 있는데요. 자동으로 분석이 되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물 산업하고 키워드를 넣으시면 분석 보고서가 자동으로 출력이 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들,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실제로 만나지 않고, 과거에 사람이 했던 일인데요, 만나지 않고 자리에 앉으셔서 활용하실 수 있게 만드는 일들을 연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떠나서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일도 하는데요. 저희가 국가에서 올해 예를 들어서 1조 한 5천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배분을 할 때 저희 분석본부가 만든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문가들, 정책 입안가들의 그 직관에만 의존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기술 영역에만 의존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산업 R&D 사업 제도, 사회, 그다음에 그 고용 창출이라는 부분과 연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실제로 정부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약간 초과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빨리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저희한테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뭐 저희가 잘해서 받는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기업의 이런 디지털을 기반한 시스템을 활용한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사실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아마 한 3년 뒤에 그때 키스티 상 주기를 잘했다는 말씀을 여기 학회 회장님이나 다 오늘 이제 평가해 주신 분들이 들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이 결과가 데이터가 쌓이면 학회에서 좋은 논문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